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다우 쪽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하고 치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힘이 실리던 소식이보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날개까지 달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에도 호재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면은 11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해서 지금 당장은 좋은데 여기서 근데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뭐다? 여전히 목표했던 2%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한번 진행하고 요게 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동결 구간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얼추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 조금 좀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요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내년 초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 98.6%까지 올라갔으니 사실상 확정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 WTI 기준 70.29달러로 플러스 2.4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부합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이제 곧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 자산 가치가 600조를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랑 관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얘 올라가는 거 맞춰서 또 한번 반응 나올 수 있겠구나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소재부터 해서 전기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까지 싹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으로도 좋은 소식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글에서 어떻게든 뒤처진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 제미나이 2.0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서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소비량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삼성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닉스까지 여기에 맞는 신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에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들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만 많이 팔리고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반도체는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 데이터 센터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력기기들이 수요가 급증을 할 텐데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풍력, 태양광, ESS 등등 당연히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태양광 쪽으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신규 전력 발전의 60%가 태양광이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건 트럼프랑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무엇보다 지금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요,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산보다 싸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은 낮에만 이 전력 발전이 집중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괜찮다. 저녁 시간에 전기 필요하면 저장해뒀다가 낮 동안 그거 이제 저녁에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풍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공화당 위주의 지역인 막 텍사스나 이런 데는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투자가 훨씬 많다? 이거를 단순 친환경이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LS 전선 당연히 이 관련해가지고도 전기를 보내줘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선 물론이거니와 구리 등등등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LED 관련해가지고 계속 중국이 따라오는 걸 한국의 삼성과 LG가 찍어 누르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는데, 이 BOE 약간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거든요. 삼성 따라오기 힘든가 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잘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꾸준하게 이어진다, 편안하게 봐도 되겠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 조금 조용했었는데,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폴란드에 공장 지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 좀 더 달라 해가지고 늦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방산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 현지의 업체, 공기업 이런 쪽에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거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버티면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내용이다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뭐 계엄 때문에 여행이 안 좋은 건 아니냐 하지만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해외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주요 여행사들이 해외 법인을 다시 한번 만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 이거 해외 쪽 관련해서 여행하는 이러한 관련 테마주 잘하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니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 바닥 잡고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전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핵심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 한번 볼까요?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컸던 건 역시나 밥캣 쪼개기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겠죠. 하다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던 게 지금 오리무중이다.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밥캣은 꾸준한 캐시카우로서 많은 배당금을 두산에게 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장사가 잘 되면 돈은 결국에 끌고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산이 한국에서 이제 위치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 원전에서도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기기, 독점, 공급,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독점이라는 게 막 다른 회사들을 엉 눌러서 독점 그게 아니라 기술력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특화시켜서 쌓아온 데가 두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주계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대체제가 없는데 이 다른 데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뭐라도 연결이라도 해주겠죠. 그러면 일거리가 있으면 결국에 작은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시끄러웠던 체코 관련해가지고 내년 3월 원정 계약 지연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후속 뉴스가 어떻게 등장을 할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원전 관련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일거리를 어떻게 따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두산이 한국의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특이한 점은 무엇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청을 받을 수가 있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설계는 되게 좋은데 제조 쪽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만들긴 만들면 어딘가에는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부터 해서 한국에 많이 하청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일거리 많이 가지고 오겠구나라는 걸 최우선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주 잔고로 쌓이면서 실적이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대형 원전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SMR, 소형 원전으로도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 가스나 수소
이쪽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오게 되면은 두산에게 호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사업의 진전이 조금씩 보여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두산이 한국의 해상풍력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남해 쪽에 되게 크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되게 좋은데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두산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게 있나 싶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큰 손들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최근에 계속 외국인 기관 샀다가 어제 좀 쉬어갔네요. 그래도 지금 오늘 또 쉬어가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 컴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닥 딛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딱 돌아만 선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 이렇게 방향 잡혀가는 거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 노란색 선 481선을 1차적인 목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횡보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다? 만약에 21선이 61선 위에 있는 상황에서 돌파하게 된다면, 그럼 이거 둘 다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이걸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61선 위에 있는 거 돌파를 못하면, 그러면 조정 하다가 61선까지 마저 돌파하면 그때서야 추세의 전환. 그러면 지금 이게 점점 데드크로스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좋지만 아니라면 61선 돌파까지는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21,000원. 왜?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거든요. 가까워지면 본전 생각한 이들이 정리를 들어갈 거라, 이걸 빠르게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또 맞고 떨어지게 될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도 물량 많이 쌓여있는 데가 23,500원인데 솔직히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소화의 한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다음번 여기마저 소화하고 올라가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위에 이제 크게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비교적 이때부터는 편안한 힘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 61선과 21선 이거를 꼭 관심으로 두고 보시면서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해 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다? 원전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밥캣 관련해서는 캐시카우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보면 된다.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기관 컴백만 하면 너무 베스트고, 지지라인은 48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61선 위에 있는 상황에선 21선 돌파하면 바로 쭉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61선 돌파까지는 시간을 들여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표 가격을 본다면 일단은 21,000원. 개미 소화한다면 그 이상부터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지금 보면 좋을 것들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